어느 날 평범했던 하루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었고 그 변화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1999년 서울의 겨울. 언제나처럼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수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기계 소음 속에서 일한 뒤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32살. 그녀는 북한에서 탈북한 후 이 낯선 땅에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유난히 거셌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인지 비인지 모를 차가운 물방울이 흩날렸습니다. 얇은 코트를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찬 공기는 그녀의 뺨을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몸은 지쳤고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곳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이 늘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탈북 후 정착지원금을 받았지만 생활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월세가 밀릴까 전전긍긍하며 공장에서 받는 적은 임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반지 하방은 겨울이면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손발이 얼어붙을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지내는 삶은 수진에게 더없이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가끔은 고향의 따뜻한 봄바람과 가족들의 웃음을 떠올리곤 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추억 속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문득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았을까?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힘든 일상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동네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골목. 쓰레기 봉투와 버려진 물건들이 한쪽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지나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어둡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수지는 고향에서 겪었던 혹독한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도 고단했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내는 소리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설마 이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순간 그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 끝, 쓰레기통 옆에서 울음소리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수지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 놓인 낡은 담요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담요를 걷어낸 순간 그 안에는 작고 연약한 여자아기가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약해지고 있었으며 아기의 몸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얇은 코트로는 아기를 충분히 감쌀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함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바라며 품을 꼭 조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닿는 아기의 미약한 체온이 수진의 심장을 찰랑이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수진은 속으로 되뇌며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수지는 자신이 느끼는 추위와 피로를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을 달리며 가슴 속에는 밀려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의심.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지는 급히 난로를 켜고 방 안을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식어버린 아기의 몸을 어떻게든 데워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데운 뒤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발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푸르고 숨소리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제발 버텨줘.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젠 안전해. 내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난로 앞에 앉아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체온을 전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미약한 소리를 내며 작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살았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부엌으로 달려가 우유를 데웠습니다. 작은 숟가락에 한 방울씩 떠 아기의 입에 천천히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먹을 힘조차 없는 걸까? 그녀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제발 한 모금이라도. 간절함이 담긴 몇 번의 시도 끝에 아기가 아주 약하게나마 우유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고마워,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그녀는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어떤 사연으로 이 추운 밤 이토록 외롭게 버려진 걸까? 수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수진은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을 지어줄게.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하늘이 내게 보내준 은혜 같은 아이. 그녀는 그렇게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밤새 지친 몸을 이끌고 공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반지 하방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작은 아기의 숨소리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하은이는 자그마한 손을 쥔 채 포근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하은이를 보며 지친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미소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이 잠시 잊혔습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동네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의사는 하은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다소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영양을 충분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양을 챙기려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공장의 박봉으로는 자신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낼 거야. 병원을 나오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 같은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은아, 이제 우린 둘이야. 엄마가 끝까지 널 지킬게.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의 하루는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공장 일은 여전히 고되고 하은이를 돌보는 일은 체력마저 소진시켰습니다. 밤에는 겨우 2~3시간만 눈을 붙였고 새벽이면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웃음소리 하나가 그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하은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너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야. 엄마는 너 때문에 힘이 나. 하은이는 아직 말을 못했지만 엄마의 목소리에 작은 손을 흔들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수진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강수진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수진은 순간 긴장하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사회복지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의 상황을 보고받고 도움을 드릴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순간 수지는 주저했습니다. 필요한 것 너무 많지.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수진의 말에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받는 것도 아이를 위한 용기랍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하은이를 품에 안고 오랜만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눈을 감으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품 안에 하은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마음을 다시 다잡게 해주었습니다. 하은아, 너만 괜찮다면 엄마는 뭐든 견딜 수 있어.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점점 건강을 되찾아갔고 그 미소는 수진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수진은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문고리를 돌리며 가슴속에는 작은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은이는 잘 자고 있겠지? 문을 열자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난로가 꺼진 지 오래였는지 방 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의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은아. 수지는 황급히 하은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기의 이마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떡해. 수지는 당황하며 곧장 하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의 작은 손이 수진의 옷깃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고 약한 손길에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곁에 있어. 그 밤 수지는 밤새 하은이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을 적신 수건으로 하은이의 이마를 식혀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은아, 엄마 곁에 오래 있어줘. 제발. 다음 날 새벽 기침 소리가 잦아들고 하은이의 이마는 조금씩 열이 내려갔습니다. 그제야 수지는 무겁게 눌려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하은이를 진료한 후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추운 방에서는 다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수진은 눈발이 흩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따뜻한 방으로 이사해야 해. 하지만 월세는 손끝이 시릴 만큼 추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날 이후 수지는 더 많은 공장 일과 추가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계 소리 속에서 온몸이 땀에 젖도록 일했고, 밤에는 창고 정리와 청소 일을 하며 새벽까지 버텼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하은이를 위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론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보여주곤 합니다. 며칠 후 수지는 공장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강수진 씨, 죄송하지만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해 주세요.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사장은 안타까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공장 상황이 어려워져서 정리해고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하은이를 위해선 이 일을 꼭 지켜야 하는데. 눈앞이 흐려졌지만 수진은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아이를 키워야 해요. 이 일 없이는 저희가 버틸 수 없어요.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강수진 씨. 공장을 나오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다가올 내일에 대한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든 하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다시 일어설게. 널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낼 거야. 눈물이 베개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다시 불꽃 같은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든 하은이를 보며 스스로에게 끝없이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은이를 지켜낼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수지는 빚독촉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수진 씨,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렸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번 달 안에는 꼭. 하지만 건물주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기한까지 해결하지 않으시면 강제 퇴거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전화가 끊기고 수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하은이의 옹알거림이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수지는 눈물을 꾹 삼키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하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그날 오후 수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죄송해요. 지금은 사람을 안 뽑아요. 경력 없으시면 힘드세요.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애 키우면 어렵지 않겠어요? 차가운 거절이 이어질수록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지쳐 쓰러질 듯한 몸으로 수진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국물 냄새에 잠시 마음이 스쳤습니다. 하은이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망설이던 수진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인자한 얼굴의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주저하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혹시 이곳에서 일할 사람 필요 없으세요? 여성은 수진을 한번 훑어보더니 살짝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일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설거지든 청소든 그저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여성은 잠시 수진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강수진입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내일부터 나와요.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손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하은이를 꼭 안고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엄마, 일자리 생겼어.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은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방긋 웃으며 작은 손으로 수진의 뺨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 수진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식당 앞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의 그 중년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잘 왔어요, 수진 씨. 난 이정숙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수진은 두 손을 모아 정숙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날의 일은 고되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땀과 함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이 끝난 저녁, 정숙은 주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와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오늘 첫날을 기념하는 밥이에요. 따뜻할 때 어서 먹어요. 수진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었지만 수진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수진은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그런 수진을 묵묵히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에 돌아와 잠든 하은이의 볼에 살며시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이제 우리에게도 봄이 오려나 봐. 시간은 흘렀고 수진은 이정숙 씨의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설거지로 손은 거칠어지고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며 허리는 쑤셨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조금씩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하기만 했던 작은 손이 이제는 수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에 수진은 하루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쉬운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강수진 씨 맞죠?
수지는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 이제 곧 경매에 넘어갑니다. 주인에게 연락해 보세요. 순간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곧장 남자에게 다가서며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식당이 경매라니. 남자는 무심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빚이 많이 밀려서요. 저희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입니다. 정리할 시간은 드릴 테니 준비하세요. 그 말과 함께 남자는 식당을 떠났습니다. 순간 정숙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정숙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가게를 담보로 잡혔었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다니. 정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가게는 내 전부였어. 이곳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수진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정숙 씨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던 은인이었습니다. 이 식당이 아니었다면 하은이와 함께 버텨낼 수 없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곳이 사라지면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마음속에는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준 이정숙 씨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용기 내어 정숙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에게 이 식당을 살릴 방법을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정숙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하지만 이건 너무 무리야.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사장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정숙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마워, 수진 씨. 그날 이후 수진은 밤낮 없이 식당을 살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네 상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단골 손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작은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사연이 지역 신문에 소개되며 온라인을 통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작은 식당을 지키기 위한 싸움.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식당, 꼭 지켜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힘이지만 보탭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진이 식당 문을 열자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여기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말했습니다. 작은 마음이라도 보태고 싶어서요. 수지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이정숙 씨는 조용히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식당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 이건 그동안 내가 고생하며 모은 돈이지. 하지만 이제 이 식당은 우리 둘의 거야. 수진은 놀라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정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살린 건 너야. 그러니
우린 이제 동업자야. 순간 수진의 눈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꼭 함께 잘해낼게요. 그날 밤 수진은 하은이를 꼭 안고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이제 우리에게도 정말 봄이 온 것 같아. 그로부터 20년 후 한적한 거리의 작은 식당 앞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정옥 강수진 이정숙. 식당 안에서는 따뜻한 국밥 냄새가 가득 퍼져나왔습니다. 주방에서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된 하은이가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에서는 머리가 희끗해진 수진과 정숙이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 남성이 가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여긴 언제나 따뜻한 국밥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은이는 주방에서 엄마의 말을 들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삶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기적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족이란 피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임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으로 남길 바랍니다.